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늘 감사드리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저는 이제 모든 유튜버들 중에서 가장 좋은 내용을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데 가장 임팩트 있는 것만 보시면은 5월 21일 제가 진원생명과 매수부터 매도까지 완벽하게 유일하게 영상으로 좀 증명을 했는데요. 매수 같은 경우 5월 21일 제가 이것 때문에 누르면은 땡큐다, 매수 더 할 수 있으면은 더 하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5월 21일 진원생명과학 요때였죠. 그래서 매수를 이때 드렸고요. 매수 드렸고, 그리고 이제 매도까지 완벽하게, 그러니까 타점을 제대로 볼 줄 안다라는 거예요. 자, 5월 22일이었죠. 4,000원에서 분할 매도. 왜냐면은 요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4,000원부터 분할 매도. 그래서 요렇게 분할 매도, 요렇게 유일하게 좀 영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계속해서 좀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좀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응원하는 마음으로 좋아요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엄지척 버튼이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좋아요 버튼이거든요. 네, 요거 누르는데 몇 초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원의 좋아요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산 노빌리티가 이제 그 호재로 해가지고 연이은 호재 이제 계속해서 좀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하나 오셔나오고 너무 비슷하다. 그러니까 지금 좀 이런 과정들 있잖아요. 요것부터 해가지고 요것까지 굉장히 좀 비슷하다. 하나오션이랑 하나오션하고 두산에너빌리티하고 장르가 다른데 무슨 소리 하냐라고 좀 하실 수가 있잖아요. 자, 근데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쫙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면 어느 정도 공감하실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제가 공감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아무리 좋은 주식들도 이격도 앞에서 장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하나오션을 좀 보여드렸었잖아요. 하나오션. 하나오션도 굉장히 좀 좋아요. 그래서 이제 방산 좀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좋거든요. 조선, 방산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데, 얘네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특정 이격도 도달하니까 이렇게 좀 박스를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격도가 뭐냐면은요. 이격도가 이제 그 이평선과의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건데, 제 기준으로는 장기 이평선하고 그 거리를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단기 이평선이고 이게 장기 이평선이에요. 요게 장기 이평선. 중장기 이동 평균 값을 나타낸 그런 중장기 이동 평균 가격 이평선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단기간을 나타낸 뭐 5일선, 3일선, 10일선 이런 식으로 단기간 값을 나타낸 단기간 이동 평균 가격, 그런 이평선이란 말이에요. 자, 단기 이동 평균선은요, 말 그대로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도 금방 따라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평선이 금방 따라 올라와요. 근데 중장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중장기 값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단기 이동 평균값 비해서는, 단기 이동 평균선 비해서는 좀 느리게 이제 따라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에 따라 이제 주가는 급격히 올라가는데 장기 평선은 느리게 따라 올라오다 보니까 간격이 벌어지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이 간격 벌어진 거 보고 이격도라고 하거든요. 그런 이격도 앞에서 장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오션 그렇고,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얘네가 로봇인데, 로봇이 이제 그 앞으로 시장 전망이 10견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거든요. 모건 스탠리에 의하면은. 근데 왜 여기 찍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로봇 모멘텀이 단순히 사라졌다고 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난 걸까요, 여러분들? 로봇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보티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로보티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근데 같은 그런 로봇 관련주라면은 얘네들도 이렇게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얘네는 왜 못 가냐고요, 지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 특정 이격도 도달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 그만큼 조정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최소 박스라던가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에만 놓고 보더라도 얘네들이 어차피 19만 6천 원까지 올릴 애들인데 그럼 여기라던가 여기서 그냥 19만 6,200원까지 올리면 되잖아요. 올릴 수 있는 애들인데. 근데 왜 여기서 바로 안 갔냐는 거죠.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어차피 여기까지 올릴 애들인데 왜 여기서 바로 안 갔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 어느 정도 이격도에서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금양도 그렇고. 금양이 이제 옛날에 그럼 어차피 그러면은 여기서라던가 올리면 되잖아요. 어차피 여기까지 올릴 애들인데. 근데 여기서 왜 여기까지 안 올렸나는 거죠. 막바로 올릴 수 있는 애들인데. 그게 다 어느 정도 이격도라는 거예요. 그런 이격도로 놓고 봤을 때 우량주,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계잡주로 나눠져요. 이격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지건설 같이 그런 계잡주 있죠. 결국에는 다 무너졌죠? 네, 전 이거 분명히 팔라라고 했습니다. 증거 영상 당연히 있고. 자, 상지건설 같이 뭐 이런 계잡주 같은 경우는 막 80몇 도까지 가능합니다. 224일선 기준으로. 이런 계잡주들은요. 네. 그래서 이제 두사이너빌리티 같이 우량주잖아요. 네.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미반도체라던가 하나오션이라던가 왜 저희는 그 224일선 기준으로 70도라던가 80도 못 가고 막 이제 그러는 걸까요에 대한 답은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계잡주는요 세력 한 명이라던가 해가지고 다루기 편해요. 왜? 계잡주 같은 경우는 그 기관이라던가 막 그 다른 이제 뭐 기타 법인이라던가 외국인이라던가 뭐 물론 얘네들이 세력일 수 있겠죠. 따라붙질 않아요. 매수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창 올라갈 때도 여기 보세요. 상질건설 같이 기관들 매수 안 하잖아요. 개잡주들은 기관들이 잘 매수 안 해요. 근데 하나오션 같은 거 보세요. 얼마나 활발하게 매수를 합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막 70도, 80도까지 올리기에는 세력이 얘네들 물량 받아 먹어야 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지건설이 아무리 거래량 많이 터져봤자 뭐 요 정도인데 자 5천억 물론 5천억 크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반도체 같은 것도 그 한창 고점일 때그 거래대금 제일 많이 터졌을 때가 여기거든요. 9천억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많이 터졌어요. 자 얘네 보시면은 얘네도 이격도 앞에서 장사 없는 거 확인되시죠? 어느 정도 224일선 기준으로 했을 때 76도 도달하니까 70도에서 80도 도달하니까 그 뒤로 이제 이러는 거 보세요. 이게 정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멋모른 개미들은 이런 데서 이제 물리고 뭐 요런 데서 손절하고 막 그러거든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진짜 그래요. 제 영상 못 보고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런 이격도 개념을 아예 모르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근데 이런 그 개잡주들은 터져봤자 1조, 예, 1조에서 뭐 많게 터지면 2조거든요. 개잡주들은. 근데 이 우량주들은 터지는 그 금액대가 기본이 그냥 1, 2조예요. 기본이 1, 2조고 많이 터지면은요. 자, 많이 터지면은 이제 막 그 3조라던가 막 이렇게 터지거든요. 하나오션 최근에 이제 그 여기서 뭐 물론 뭐 이건 이슈가 있어가지고 뭐 그렇긴 한데 그러면 삼성전자로 예시를 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뭐 물론 크기는 한데 아무튼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보시면 8조 터졌잖아요. 8조. 8조 좀 요렇게 터졌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거래량이 거래량이 그렇게 좀 많이 안 드는 얘네들도 여기서 아마 한 1조 이상 터졌을 거예요. 네. 1조 정도 되네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기본이 1, 2조예요. 터지는 것들은 시가총액이라던가 이제 뭐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 터지는 게 1, 2조예요. 많이 터지면은 이제 한 5조 정도. 이제 막 그렇다 보니까 그 좀 부담이 굉장히 좀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잡주는 막 224일선 기준으로 이격도가 막 70에서 80도 막 요렇게까지 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우량주 같은 경우 두산에너빌리티라던가 하나오션 같은 그런 우량주는
이격도가 이제 좀 50에서 이제 좀 많이 가면은 70도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우량주는 그래서 224일선 기준으로 50도부터 좀 분할 매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자, 그런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서서히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다. 예. 그래서 하나오션 보면은요. 하나오션 보면은 얘네가 한 53도인가 그럴 거예요, 얘네가. 맞네요. 53도. 53도였었고 여기서도 이제 224일선 기준 53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52도부터 52도부터 분할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설정한 224일선 기준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좋아요 개수 10개 넘으면은요. 어, 단기 평선이랑 중장기 평선 어떻게 설정하는지 제가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영상 보시는 분들 얼마나 되는지 좀 테스트 하려고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